자, 그렇다면 부모-자식 관계에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왜냐하면 부모-자식 간에도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받거든요. 100년도 더 전에 독일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무성 영화 필름을 제작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필름에서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인상 하나를 가지게 되죠. 그게 바로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다라는 표현이에요. 늘 아이를 안아주는 나라, 늘 볼 맞대는 나라.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20세기 후반 연구들은 그게 애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 그 어떤 문화보다도 아이를 많이 만지고 안아주는 한국의 부모-자식 관계가 그 어떤 문화의 부모-자식 관계보다도 애착이 많이 형성돼 있다는 거 우리가 크게 놀랄 추리가 아니죠. 유난히 가족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게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유난히 많죠. 왜 그럴까요? 가족에게 참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. 왜냐? 동일시하기 때문이죠. 운전 잘하고 싶은데 운전 잘 못하시면 화나시죠.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 못하면 화나시죠. 요리 잘하고 싶은데 요리 잘 못하면 짜증나시죠. 그런데 운전을, 요리를 내 가족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짜증이 제일 많이 나죠. 저도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다 2번 이혼할 뻔했습니다. 자녀에게 공부 가르쳐주는 분은 아마도 성불하실 분들입니다.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? 그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우리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?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. 이걸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.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일하다.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.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. 우리는 카피 앤 페이스트 된 복제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을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답, 다름을 인정해야 되죠. 그런데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말 그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. 실제로 늘 같이 하던 행동을 다르게 해봐야 돼요. 저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아빠들의 꿈의 자동차라고 하는 패밀리카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서울에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부산 여행을 매년 여름 떠나죠. 16년을 싸웠습니다. 대전 가기 전에 싸웠습니다. 왜일까요? 저는 옥천 휴게소에서 꼭 서자고 합니다. 우동 맛있거든요. 그런데 제 아내는 금강 휴게소에서 꼭 서야 된다 그래요. 사진 찍기 좋대요. 저는 맨날 찍는 사진 뭐 거기서 또 찍냐고 얘기하고, 제 아내는 맨날 먹는 우동 뭐 거기서 또 먹냐 그럽니다. 저희 가족은 대전 가기 전에 이미 의가 상했죠. 그래서 한 번도 부산 여행을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몇 해 전에 저는 처음으로 굉장히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누구도 잘하지 않는 아주 작은 다름을 하나 시도해봤죠. 저는 부산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. 제 아내는 KTX 타고 갔고요. 제 딸 둘은 고속버스 타고 갔습니다. 그리고 부산역 앞에서 만났습니다. 가족여행 16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 도착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반가웠습니다. 가족은 타인입니다. 가족은 늘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죠. 가족이라는 타인.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가장 많은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가족의 장점과 그리고 스마트함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